여기는 고담시. 조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건을 일으키는 중이었고 그 뒤를 배트맨과 배트걸 그리고 나이트윙이 추격 중이었습니다. 배트맨은 평소와는 다르게 거리의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조커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배트걸이 말을 해보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커는 어느 약품 공장으로 들어가고 뒤에서 배트맨을 공격하려 해보지만 그에게 얻어맞고 마는데요. 배트맨에게 맞는 동안 조커는 배트맨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며 고담시의 최악의 악당은 다름 아닌 바로 배트맨이라고 말합니다. 조커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본 경찰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조커는 배트맨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약이라며 어떤 약통을 보여주는데요. 그 약을 받은 배트맨은 조커의 입을 벌려 억지로 약을 쑤셔 넣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배트맨이 조커를 폭행하고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는데요. 그 영상을 뉴스에서 보도하며 앵커들은 배트맨의 정당성에 대해 찬반 토론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딕과 바바라는 브루스를 찾아가 지난밤에 보인 폭력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 날카로워진 그의 모습에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브루스는 자신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인 알프레드가 혼수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든 청장 역시 배트맨의 문제로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 의사가 나타나 약을 먹고 혼수 상태가 된 조커가 마침내 회복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커가 약을 먹은 후로 상태가 이상해졌다고 말하며 제정신으로 돌아온 조커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고담시정과 배트맨 그리고 고담시를 상대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또다시 무슨 꿍꿍이를 벌일 거라고 생각한 고든은 조커를 직접 만나러 갔는데요. 고든이 조커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조커가 아닌 자신의 본명 잭 네이피어라고 불러달라 요구합니다. 고든이 그에게 무슨 속셈이냐고 캐묻자 네이피어는 배트맨은 난폭한 자경단이라고 말하며 허가 받지 않은 살상용 탱크를 몰고 다니는 폭력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요. 그의 행동을 보고도 시정에서 체포를 하지 않는다면 시정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든이 배트맨은 시정 소속이 아니라며 발뺌해보지만 네이피어는 시정에서 배트 시그널을 관리하고 있으니 공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빈틈없는 논리에 경찰들은 모두 말문이 막히고 그런 그들에게 네이피어는 자신은 고담을 수호하는 화이트 나이트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네이피어는 재판대에 오르고 그의 모습은 고담시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네이피어는 자신은 그저 조커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고담시의 상위층 권력 세력이 이용한 것뿐이라며 석방을 요구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네이피어는 마침내 석방되고 심지어는 그를 옹호하는 세력까지 생겨났는데요. 그 무렵 석방된 네이피어는 할리퀸을 만나러 갑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네이피어를 본 할리퀸은 자신이 화장을 해주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이제 달라졌다며 그동안 할리퀸을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정식으로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그녀는 당황하며 더 이상 연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네이피어는 진지했고 갑자기 그녀는 화를 내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네이피어의 모습이 아닌 조커의 모습이 진정한 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할리퀸을 공격해 네이피어를 구해주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또 다른 할리퀸이었습니다. 그녀는 네이피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할리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네이피어는 그녀에게 떠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자신은 조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는 자신이 아닌 배트맨을 더 사랑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지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네이피어는 자신의 행동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배트맨의 자경활동을 막아서 고담시를 구해내자고 할리퀸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네이피어는 배트맨에게 당한 폭행 사건에서 받은 거액의 합의금을 백포트라는 이름의 슬럼가의 도서관 건설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시민들의 지지를 더욱더 높였고 한편으로는 배트맨의 반대 세력을 만들기 위해 고담시에 존재하는 모든 빌런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조커는 각자의 능력을 합쳐 배트맨과 고담시경의 부패를 막자는 제안을 하지만
역시 한성가라는 빌런들이 이를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미리 계획해놓은 작전으로 빌런들을 모두 조종하게 됩니다. 조커는 빌런들을 모두 한거리에 풀어놓고 배트맨 패밀리와 경찰들이 합세해 그들과 한바탕 전쟁을 펼치는데요.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배트맨은 조커가 기부를 했던 백포트의 도서관으로 그들을 유인합니다. 도서관 역시 조커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한 배트맨은 빌런들이 도서관을 파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말하기가 무섭게 빌런들은 도서관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을 쫓아가려다 배트맨은 그만 도서관 잔해에 깔리게 되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배트맨은 홀로 케이브로 돌아와 스스로 치료를 해보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마침 혼수 상태였던 알프레드가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한바탕 소동이 가신 뒤 네이피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는데요. 사실 백포트의 도서관이 무너지는 것조차 계획의 일부였고 그는 배트맨은 사실 고담시 고위계층의 사냥개라고 얘기를 하며 그 증거로 중심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슬럼가로 옮겨왔고 그로 인해 슬럼가의 평민들과 빈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야말로 배트맨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고 얘기를 하며 이 고담시에서 배트맨을 몰아내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쓰러진 브루스는 정신을 차리고 그가 누워있던 곳은 다름 아닌 알프레드가 누워있던 곳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앞엔 마지막 사력을 다해 브루스를 치료해주고 숨을 거둔 알프레드가 있었습니다. 네이피어는 백포트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가 만나러 간 사람은 백포트의 갱단들을 통합해서 이끌고 있던 듀크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네이피어는 그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한편 2대 할리퀸은 새로운 코스튬을 입고 스스로 조커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네이피어가 빌런들을 조종하던 장치를 찾아내 빌런들의 통제권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 네이피어는 듀크와 수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마침내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요. 부패 척결을 외치며 다른 지역으로의 행진을 하려던 순간 경찰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네이피어가 나서서 고든과 대화를 나누려던 그때 배트맨이 나타나 네이피어를 제압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배트맨과 경찰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네이피어의 만류로 인해 잦아들게 되고 이로 인해 네이피어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히 다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시경으로 자진 출두해 고든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는 배트맨의 기술과 경찰들의 힘을 합쳐 고담 테러 진압반 GTO라는 특공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고든은 배트맨이 흔히 기술을 넘겨줄 리 없다고 부정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네이피어는 최근 들어 배트맨 패밀리 사이에 생긴 불화에 대해 얘기를 하며 배트걸과 나이트윙은 자신의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단언합니다. 그날 밤 2대 할리퀸은 스스로를 네오 조커라고 칭하며 빌런들을 조장해서 고담 시경을 습격해오고 그곳에서 기밀 자료를 훔쳐가 버리는데요. 마침 배트맨이 나타나보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빌런들이 도망치고 경찰서가 엉망이 된 후 배트맨의 방식에 지쳐버린 고든은 그에게 화를 내며 네이피어의 GTO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고든은 배트걸과 나이트윙을 따로 불러서 네이피어와 대면을 시켜주는데요. 아직 자신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네이피어는 자신이 준비해놓은 첨단 장비들을 보여주며 그들을 회유합니다. 한편 기밀 문서를 가지고 도망친 네오 조커는 그 문서가 과거 미스터 프리즈의 아버지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가 어떤 기술을 두고 협력을 했었던 자료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웨인 저택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곳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어떤 무기 프로젝트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도망치려던 그때 늦지 않게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경찰들은 배트걸과 나이트윙이 합류한 GTO였습니다. GTO가 네오조커 패거리를 잡으려고 작전을 진행하던 그때 배트맨이 끼어들어서 그만 네오조커를 놓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더 이상 배트맨의 독단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고든은 마침내 배트맨에게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경찰들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한 네오조커는 습득한 정보를 통해 과거 미스터 프리즈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대포를 찾아냅니다. 한편 시경에서는 배트맨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 중이었고 배트걸은 그를 체포하는 걸 도울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만 나이트윙은 고담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당일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듯하고 고든은 배트맨을 몰아붙이지만 그는 도망치고 마는데요. 부상을 입은 그의 앞에 네이피어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은 처절한 맨손 싸움을 시작하고 혼신의 싸움 끝에 마침내 네이피어는 배트맨에게서 승리하는데요. 약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네이피어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는 쓰러진 배트맨을 아캄 정신병원에 후감시키기 위해 그를 데려오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그를 인수해 가는데요. 바로 그때 네오 조커가 대포를 작동시켜 고담시 전체를 얼려버립니다. 그녀로 인해 고담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네이피어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 보지만 그녀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네이피어가 아닌 그의 안에 잠들어 있는 조커라고 얘기합니다. 네이피어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자신이 조커로 돌아가야만 고담을 구할 수 있다고 좌절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퀸젤은 고담시에서 가장 많은 범죄자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자, 즉 배트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네이피어는 한때 자신의 흑적이었던 배트맨을 만나기 위해 아캄 정신병원에 도착합니다. 신의 작가 션 머피가 그려낸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정상인이 된 조커가 정치인이 되어 배트맨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DC 블랙 라벨이라는 DC 코믹스에서 내놓은 새로운 임프린트를 통해 출간된 책인데요. DC 코믹스의 캐릭터들을 폭력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를 추구하는 성인 독자들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DC 블랙 라벨입니다. 메인 DC 유니버스와는 관계가 없는 평행세계의 스토리인 만큼 입문자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인 독자들을 노린 만큼 심오하고 어두운 내용을 가진 책들이 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블랙라벨을 달고 나오는 작품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에 개봉한 영화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는 DC 블랙라벨 시리즈의 영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시공사를 통해 조커와 화이트 나이트 두 권이 정발된 상태인데요. 부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많은 블랙라벨의 책들이 정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년에 국내 출간되었으며 바로 9월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다렸던 정발작이었고 엄청 재밌게 읽었으니 네이피어와 배트맨의 협력과 네오 조커와의 최후의 싸움, 그리고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보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